천간과 지지 그리고 지장간입니다. 우선 천간과 지지를 봅니다. 천간과 지지의 뜻이죠. 천간과 지지의 정의는 오행의 양과 음이다. 매우 간단한 듯이 보이지만 정의가 말해주듯 간지는 음양오행의 정의와 변화 이치를 전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양과 음이다 그러면 오행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오행을 알려면 음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입니다. 그럼 음양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양의 정의는 균형을 이루어 인식될 수 있는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상대적인 두 기운으로 인한 우주의 구성 요소를 채로 본 시각이고, 그렇죠?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음양, 그 다음에 오행을 봅니다. 오행의 정의는 균형을 이루어 상대적 완결성을 갖춤으로써, 즉 음양의 변화 원리를 갖춤으로써 다양한 현상으로 변화를 보이는 음양이므로 이는 융으로 본 시각이다 그랬습니다. 채로 본 음양이 변화를 전제로 보이고 있는 오행을 말하는 것이죠. 같은 말이지만 균형을 전제로 보이고 있다는 그 채로 본 시각하고 균형을 이루는 음양이 변화를 보이는 용으로 본 시각, 이 두 가지로 살펴본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양과 오행은 결국은 같은 말이지만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라는 측면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그 정의를 달리 표현할 수 있다. 현상으로 보이는 동식물뿐 아니라 기상변화 등 세상의 모든 조화가 균형을 이루는 음양인 오행이 보여주는 다양한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변화를 보이는 음양 중 양이 천간이고 음이 지지다. 그러나 오행은 음양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 천간과 지지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천변만화를 이룬다 그런 얘기죠. 우선 가까운 곳서부터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빠는 천간, 엄마는 지지지만 아빠가 없는 가정에서는 엄마가 천간, 자식이 지지가 될 수 있다. 엄마는 자식이 버팀목임으로 사회생활에서 보람을 이루면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식은 그에 힘입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자식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엄마는 비록 여자지만 가장으로서 천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식은 엄마의 바탕이므로 지지가 된다. 물론 자식이 성장해 사회활동을 하고 엄마가 노쇠에 힘을 잃으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천간과 지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면 다음엔 간지는 오행의 변화를 구조적,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뒤에 설명하게 될 생극, 합충 등이 오행이 변화하는 이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면 천간, 지지는 오행의 과학적이면서 철학적인 변화 이치를 구조적,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랬습니다. 구조적, 상징적, 그렇죠. 십천간, 십이지지, 육식갑자, 이렇게 구조적, 상징적 설명하는 이론이다. 명리학은 구심점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자전과 공전의 원리에 기인하는 모든 현상의 변화 이치를 천간과 지지로 나타내는 학문이다. 그래서 십천간, 십이지지가 있고 연월 일시로 도출되는 사주, 네 기둥과 지장간, 즉 지지가 품고 있는 천간을 말합니다. 지장간이 있으며 10년씩 가는 대운,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말하는 세운, 그리고 매 달을 의미하는 월운, 그리고 매일매일 일진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10개의 하늘과 12개의 땅, 십천간과 십이지지, 오행의 양과 그렇죠? 10개의 하늘, 양은 열이고 음은 12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시 봐야 될 게 양은 변화의 주체죠. 그러나 음은 변화의 주체가 아닌 바탕입니다. 둘이 결합된 양과 균형을 이룬 하나를 이룰 때 갑자 을축병이 그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이걸 무슨 염두에 두고 10개의 하늘부터 봅니다. 사람은 생명력이므로 오행으로는 목이다. 따라서 남녀가 있으므로 오행 또한 양목과 음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균형을 이룬 음양이 오행으로 변화를 보이고 오행은 다시 양오행, 음오행으로 분류되므로 오행은 모두 열이며 이것이 십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십천간 이외의 오행이 없다는 얘기죠. 보겠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목화토금수로 분류된 것이죠. 양오행, 음오행으로 여기서는 목화토금, 양오행, 음오행. 양오행은 갑병, 무경림, 음양은 을정지신계,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음인 지구가 양인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 지구에는 사계절인 목화, 금, 수로 인지할 수 있는 음양의 변화가 있고 사이사이에 환절기인 토가 있으며 이는 다시 양오행이 관장하는 시기와 음오행이 관장하는 시기로 나뉜다. 양오행이 활동하는 시기와 음오행이 활동하는 시기로 나뉜다 그 뜻이죠. 이것이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오행의 모습이며 십천간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오행이 지구에서 보여진다. 이 태양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와서 변화되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2개 땅을 보죠. 12지지. 10개의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 오행의 흐름인 생명력이 생멸할 수 있는 터전을 음의 공간, 즉 12개의 땅의 모습이라 한다. 이 땅의 모습에도 음양이 공존하면 하늘 모습과 같다 그랬습니다. 음이라 하더라도 또 음 속에 양과 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상대적으로 태양에 상대되는 지구가 변화의 주체냐 아니냐, 그 둘 상대적인 두 개의 양과 음 중에서 그럼 양인 당연히 태양이 변화의 주체고 지구는 변화의 주체가 아니겠죠. 지구, 대기권 포함 지구는 목화 토금수가 혼합된 오행의 덩어리이자 대지의 작용력의 덩어리이다. 23.5도 기울어져 있는 이 덩어리가 구심점인 태양을 일정한 궤적으로, 타원형이죠, 궤적으로 자전과 공전을 함께하고 있다. 오행의 덩어리지만 양과 음이 존재하는 그 오행의 덩어리이지만 태양의 상대적일 때 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를 상대적으로 논할 때는 태양이 변화의 주체지 지구가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언제는 태양이 내 위치 앞쪽이고 언제는 뒤쪽이며 또 언제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고 언제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자전공전의 한 바퀴는 앞쪽, 뒤쪽, 그리고 가깝고 멀다는 등의 관계, 즉 각도까지 포함되죠. 관계는 지지는 12로 분리된다. 이러한 관계로 지지는 12로 분리된다. 이는 양의 기운인 하늘 및 태양 에너지와 각각 나름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의미요 바탕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12로 분류된다 그랬지만 12로 분류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을 다 뽑아가지고 12로 분류되고 24절기로 이 변화되는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그걸 분류를 한 것입니다. 분류된다고 수도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12로 사실 사람들이 분류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기 쉽게. 인월이 가지고 있는 조건만큼만 태양 에너지와 균형을 이루고 그만큼만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품에서 변화를 보이는데 이것이 인월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15행의 변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인월만큼, 인월은 뭡니까? 양력으로 2월달이죠. 그 한 달이라는 걸 인월이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그 인월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 이치, 요게 15행의 변화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인의 변화를 보이면 안 되죠. 인은 그 2월이라는 걸 정해놓은 달 명칭이고 그 인월이 가지고 있는 15행의 변화 이치는 따로 있다 그 얘기입니다. 12지지는 1년 중 15행이 지구에서 변화하는 이치를 12로 분류한 것이고 이를 15일씩 더욱 세분화한 것이 24일이다. 이는 12지시가 24시간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전이든 공전이든 태양을 기준으로 도는 한 바퀴는 오행의 변화로서 나타나는 작용력이 같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한 바퀴씩 돌고 있는 오행의 변화, 이는 구심점이 태양이기 때문이죠. 구심점인 태양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공전 한 바퀴가 있고 자전 한 바퀴가 있지만 공전이든 자전이든 태양을 구심점으로 돌고 있는 이치는 역시 마찬가지다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12지시 24시간 하루도 4계절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지는 아래의 표와 같이 12가지로 표현되어 음양의 순환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계절의 끝자락에 환절기로서의 작용력이 두드러진 진미, 술축, 이 지지가 자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